오늘은 여러 가지 사고 유형별 예방과 그 응급 처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이제 어린이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중에서 추락과 화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달 단계별 주요 위해 유형을 보시면 전 연령에 걸쳐서 추락이 굉장히 흔하게 보이고요. 걸음마기 이후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이 가장 흔한 주요 위해 유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락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린 영아기에서 많이 보이게 되는 화상, 마지막으로는 이물짐 삼킴, 흡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도별 추락사고 현황을 보시면 연간 한 4에서 5천 건 정도로 가장 다빈도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 가지 사고 유형 중에서도 영아기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락은 응급실 방문의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응급실을 내원하는 어린이들의 3분의 1 정도가 다쳐서 내원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추락을 이유로 주로 이제 머리를 다쳐서 내원을 하게 됩니다. 주로 가정 내 가구, 주로 침실 가구가 되겠죠. 침대에서 낙상을 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정 밖에서는 놀이터 시설 등에서 낙상을 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이제 가정 내에서 높지 않은 곳에서 낙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경미한 손상입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머리뼈 골절이라든지 뇌출혈과 같은 굉장히 심한 손상으로 내원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나중에 장애를 계속 가진다든지 때로는 사망하는 케이스도 드물게 발생을 합니다. 추락을 예방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사고 유형에서는 이제 보호자의 주의 관찰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도록 잘 교육을 해야 되겠고,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는지 주의 깊게 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생후 4개월경부터는 아이들이 뒤집기, 발달 단계상 이제 뒤집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기 침대에 안전가드가 없게 되면 이제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또는 쇄골골절과 같은 이제 골절상을 입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정 내에 트램펄린과 같은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낙상 위험 제품에는 이제 안전 그물망이라든지 바닥 매트와 같은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모차, 카시트를 이용을 할 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유모차에서 떨어진다든지 또는 이제 카시트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문을 열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면서 심한 머리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버지가 보통 목말 태운다든지 아이를 높은 곳으로 이렇게 던져서 받는 비행기 태우기와 같은 놀이 등을 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제 낙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머리뼈라든지 얼굴뼈라든지 뇌출혈과 같은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놀이를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대부분은 경미한 머리 손상이지만 응급실에 가서 검사가 필요하거나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의식이 처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가 평소와 같지 않게 계속 불안초조해하면서 많이 운다든지, 또는 평소와 다르게 너무 자는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또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든지, 또는 어떤 자극이나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느리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머리 안에 뇌출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처지거나 정신 상태의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응급실에 가서 머리 CT라든지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 혹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마에 난 혹은 대개는 괜찮습니다. 대개는 괜찮지만 머리 뒤통수라든지 정수리라든지 머리 옆쪽에 크게 난 혹, 그리고 특히나 혹이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 혹 같은 경우에는 머리뼈 골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눈 주위나 또는 귀 뒤에 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코를 부딪히지 않았는데 코피가 나거나 또는 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 기저부에 뇌 아래쪽에 골절이 있으면서 피가 새어 나오면서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는 코나 귀에서 맑은 액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뇌 기저부에 골절이 있으면서 뇌 척수액이 새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을 내원하셔야 되겠습니다. 8개월 여자아이가 40cm 높이에서 낙상을 했는데요. 사실 높지 않은 높이이긴 한데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눈 주변에 멍이 있고 귀 뒤에 멍이 있어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검사를 했더니 CT 상에서 머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혈이 이제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이런 증상이 발생했던 거죠. 아이가 낙상한 이후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추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경미한 손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m 미만의 높이에서 추락을 했고 의식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머리에 혹이 나지 않았고 특별한 증상 없이 평소 모습과 차이가 없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상 당시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48시간 동안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초기에는 만약에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출혈일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출혈이 점차 양이 쌓이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48시간 동안은 주의 깊게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입니다. 화상 같은 경우는 낙상에 비해서 흔하진 않지만 그 예방과 대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온 물질에 의한 손상의 경우에 연간 한 500에서 7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 화상 사고는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 명아기와 걸음마기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많이 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주방 가전이나 이런 집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이제 열탕 화상이 가장 흔한 종류의 화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밥솥에 의한 증기 화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증기 화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고 그리고 영아 같은 경우에는 화상을 입은 이후에 바로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손을 계속 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깊은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상처가 깊어서 이제 흉이 지고 그다음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전기 밥솥을 아이의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상을 단계에 따라서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도 화상은 이제 물집이 없이 그냥 빨갛게 변하고 따끔따끔한 통증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는 사실 초기에 찬물로 식혀주는 정도만 해도 병원 진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2도 화상부터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셔야 되겠고요. 2도는 물집이 있는 화상이 되겠고 통증이 꽤 심합니다. 3도 화상은 피부의 모든 층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아예 흰색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검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상을 예방하려면 일단 전기압력 밥솥, 커피포트 같은 고온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것에 보관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도꼭지나 샤워기는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어른의 손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아이의 몸에 대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프라이팬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손잡이를 안쪽으로 돌려서 사용하셔야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혼자서 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어떤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기름이나 그런 끓는 물을 이제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정수기의 온수는 잠금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는 안전기준을 통과한 전열기구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화상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뜨거운 물에 젖은 옷은 빨리 제거를 하시고
반지나 팔찌 등이 있으면 먼저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화상이 진행하면서 이제 화상 부위가 부어오르게 되면 반지나 팔찌 등이 그 화상 부위를 죄어오면서 혈류가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화상 부위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화상의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흐르는 시원한 수돗물로 20분 정도는 화상 부위를 잘 식혀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식혀주는 이유는 통증도 경감이 되고 그리고 화상으로 인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화상을 입게 되면 차가운 수돗물로 식혀 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린 소아에서 화상 부위가 넓은 경우에 찬물에 식히는 과정에서 아이가 저체온증에 빠져서 또는 아이가 굉장히 부들부들 떠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식히시면 안 되겠고 잠깐 쉬어서 아이가 좀 괜찮은지 확인하고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화상 부위를 식히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 화상 부위를 식힌 이후에는 찬물에 적신 거즈나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덮은 다음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상의 응급처치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얼음이나 얼음물과 같이 너무 차가운 것을 화상 부위에 직접 대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제 화상 부위에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가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연고나 파우더 등을 바르고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아이의 화상 정도를 파악하고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히는 정도, 찬물에 식히는 정도 응급처치만 하시고 병원을 방문해 주는 것이 아이의 치료에 있어서 병원 이후의 치료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소주나 된장 같은 것들 이제 민간요법으로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물집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화상 부위에 옷이 달라붙어서 무리하게 벗기는 과정에서 이제 화상 부위 조직의 손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달라붙어 있다면 그 주변부만 가위로 잘라서 제거를 하시고 찬물에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화상 전문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화염이나 증기, 기름, 화학물질, 고압 전기에 의한 화상일 경우에는 화상의 깊이도 굉장히 깊고 또 그 원인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상 부위가 넓은 경우에도 그런 화상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수액이라든지 그런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들을 전문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야 하겠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초기 처치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미용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겠고 손이나 발, 음부, 주요 관절에 화상을 입게 되면 초기에 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후에 흉이 지고 그러면서 관절 부위에 구축이 생긴다든지 손이나 발에 그런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의 화상은 화상 전문 병원에서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흡입 손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이가 괜찮아 보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그런 추가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고요.